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전시 상황에서 병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탄약인 이른바 비엘탄을 개봉하라는 승인이 떨어졌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이 특전사 707 특임단 지휘부에 전달된 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1시간도 안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계엄군의 국회 본청 진입을 막으려고 지키고 있던 수많은 이들을 향해 실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첫 소식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특전사 707 특임단 지휘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입니다. 국회로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날아가던 밤 11시 30분, 김현태 특임단장은 외곽 봉쇄, 출입문 차단이란 지시를 내립니다. 이어 공포탄, 테이저건으로 외부 접근 세력 차단이라고 덧붙입니다. 16분 뒤 이번엔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며 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 차단 막고라고 적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본청 진입을 막는 게 임무란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11시 49분 국회에 세 대의 계엄군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당시 국회 본청 앞은 계엄군 진입을 막으려는 시민과 취재진, 보좌진들로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707 특임단이 국회에 도착한 지 16분 후 텔레그램 대화방에 사령부에서 비엘탄 개봉 승인이란 메시지가 뜹니다. 현장에 가져온 비엘탄을 개봉해 즉시 사용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비엘탄은 전시의 병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적인 탄약 휴대량을 뜻합니다. 이날 국회에 투입된 707 특임단 대원은 모두 197명. 이들이 가져온 탄약은 5.56mm 보통탄과 공포탄 등 3,300여 발에 달했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그동안 실탄 사용은 테러 상황에 한정돼 있다며 대원들에게 개별 지급을 하진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탄 가져갔던 거는 국회에 도착하셔가지고 본청 좌측면 한 곳에 쌓아두고 정문 쪽으로 이동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국방부도 탄약 사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출동하라는 명령은 사령관이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함의한다고 보고 휴대를 했지 탄약을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엘탄을 개봉, 즉 즉각적인 탄약 사용 준비를 하란 지시에 따라 계엄군은 언제든 발포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MBC에 텔레그램에서 작전 지시를 한 것이 아니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 단장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검찰에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오늘 국회 청문회에는 12.3 내란 당시 사령관들의 지시에 따랐던 군 실무자들이 출석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부하들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받았고 이를 지시한 사람은 대통령이라며 사령관이 당시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는데요. 또 군인들이 받은 지시를 되풀이해서 다시 말하는 복명복창으로 대통령 지시인지를 확인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한 간부는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긴장하면서 받는 전화가 있으셔가지고 누구 전화길래 저렇게 하나 그 간부한테 물어봐서 그분을 통해서 코드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또 다른 간부도 사령관이 유독 긴장했다던 이 통화를 기억했습니다. 특전사 경례 구호인 단결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황했던지 충성이라고 한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상급자라 하면 지금 장관, 그다음에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를 하달했다는 부하 직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50분경 국회에 출동한 일공수 특전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하달한 대통령 지시를 뚜렷이 기억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라고 하시고 잠깐 뜸을 들이시고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 라고. 군인들은 주요 지시를 다시 한번 말하는 복명복창을 하는데 당시 복명복창으로 대통령 지시인지 확인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복명복창을 했는데 응 하고 약간 이렇게 주저하시는 목소리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참모도 이 복명복창을 명확하게 기억했습니다. 대통령님 지시라는 그 단어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여단장은 정치적 문제일 수 있다고 보고 대원들을 철수시켰고 절대로 상황 일지를 수정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자신도 상황을 기록해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며 이 증언들을 홀로 부정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번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과 단수 지시가 있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런데 군이 지난해 총선 직후 방송사 5곳에 건물 내부 도면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테러 대책을 세우려고 그랬다는 게 군의 해명이지만 무슨 테러 위험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돼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던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1경비단. 이들이 출동한 곳은 국회뿐이 아니었습니다. 1계대대가 한남동 지역에 가서 출동대기 하고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그 한남동 관저 외곽을 경계보강을 협조받아서 사령관 승인하에 경계보강을 했습니다. 그다음 1계대대는 서대문 일대에 출동대기 하고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내란 과정 곳곳에 동원됐던 1경비단 예하 부대들에게 어떤 임무가 더 맡겨졌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경비단이 계엄 수개월 전부터 국내 주요 방송사들의 건물 내부 도면을 요청했던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MBC 등 지상파 3사를 포함해 모두 5곳에 공문이 발송됐고 이 중 3곳은 건축물 현황도를 제출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는 건물의 구조는 물론 출입구와 전기, 통신, 수도 등 설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도면입니다.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MBC 등 일부 언론사들에 대해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수방사가 도면 제출을 요청한 시점은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인 작년 4월 22일. 총선 직전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 군 수뇌부와 국정원장 등을 불러 모아 비상 대권을 운운하며 계엄 의지를 내비쳤던 정황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수방사는 국가 주요 시설들의 테러 예방 대책을 만드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군이 방송사에 건물 도면을 요구한 건 최근 10년간 없었던 일입니다. 방송사 장악 시도가 있었다면 이는 권력 남용을 넘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군이 방송사 도면 요구 역시 계엄 사전 준비 과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MBC는 방송사들에 대한 테러 위험 징후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질의했지만 수방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내내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한둘이 아닌 부하들에게 연쇄적으로 하달된 주요 인사 위치 추적 요청을 자신은 몰랐고 불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종착역을 향해 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부하들에게 연쇄하달된 체포 명단도 위치 추적 요청도 몰랐다고 잡아댔습니다. 위치 확인, 체포 이런 거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김용현 그때는 국방장관이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보니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위치 추적을 요청했던 거라며 또다시 부하 탓을 했습니다. 아예 수사 개념이 없는 사람 취급까지 했습니다. 특히 여인영 사령관은 저게 순작전통이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충심을 다했다는 부하는 정치 공작을 한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충심으로 모셨던 것 같습니다.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고 이후 여전 사령관이 홍 전 차장에게 체포를 언급하며 명단을 불러준 사실관계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계엄 선포를 다 하고 올라와서 전화를 한 이유는 몇 차례 본 적도 있고 뭐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격려 차원의 전화를 한 건데 하지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은 홍장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상당수의 진술과 증거가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데도 궤변 아니면 부하 탓으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변론은 25일 하루뿐. 지금처럼 궤변을 이어나갈지 아니면 마지막 변론에서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지 윤 대통령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만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 전 나눈 것으로 확인된 문자 메시지도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 김 여사와 조 원장이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이 자신도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 간사와 연락한 것을 근거로 공작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국회 측은 국정원장이 영부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게 더 이례적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윤 대통령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제 무슨 처와 국정원장 간에 휴대폰 문자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저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윤 대통령은 본인과 김 여사 모두 11월 중순 휴대폰을 바꾸면서 원래 휴대폰을 없앴다면서 김 여사가 조 원장 번호를 아는 것에 대해서도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는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이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국회 측은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 조 원장에게 김 여사와 문자 메시지를 나눈 이유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 여사가 계엄 전날인 작년 12월 2일 오후 5시 51분에 두 차례 문자를 보냈고 조 원장은 이튿날 오전 9시 49분 답장했다는 통신 기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조 원장은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연락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공무원도 아닌 영부인이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장과 왜 직접 연락을 했는지 의혹은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이후로 가정사를 들었다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진술과 맞물려 파장은 확대됐습니다. 어제 변론에선 최근 명태균 씨 측 폭로로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라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국정원 임명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김상민 법률특보의 임명 경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법조계 인물이기 때문에 오셨다? 결국 홍장원 공작을 주장하던 윤 대통령이 예상하지 못한 역풍을 맞은 셈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방어에 나섰지만 대통령도 모르는 사이 김 여사의 무분별한 국정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후 변론 날짜가 오는 25일, 다음 주 화요일로 정해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이 헌법 내에서 이뤄졌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 채 마지막 증인신문에서까지 무리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을 강제 구인까지 원한다며 불러낸 뒤 검찰 조사 때 선망, 그러니까 병 때문에 오는 망상이나 착각은 없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흔들려고 환자의 병을 공격한 겁니다. 첫 소식 오원석 기자입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강제로 구인해서라도 증언대에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신청 계획 있고 구인까지 원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했다는 조 청장의 검찰 진술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조 청장은 흰색 마스크를 쓰고 헌재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러나 정작 윤 대통령 측 질문은 조 청장의 건강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조사 중에 폐렴까지 걸리고 백혈구, 후중구 수치가 원래 정상 수치 1500에서 77까지 떨어지기도 하셨죠. 병상 조사가 어땠는지 묻더니
건강이 매우 안 좋아서 조사받기 참 어려우신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급기야 질병에 의한 착각이나 망상 증상, 즉 선망 증세는 없었느냐 물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조 청장은 완곡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이에 계속해서 휴식을 계속해서 취하면서 조 청장의 기억력을 문제 삼으려는 듯한 모욕적인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건강이 더 많이 악화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엄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서 진술하셨습니까? 조 청장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강제 구인까지 요청해놓고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 건강을 빌미로 삼은 겁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렇게까지 한 건 윤 대통령이 6번이나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닥달했다는 진술을 흔들기 위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조 청장은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거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인아 기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났는지에 대해 증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련 공소 사실에 좀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을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답변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매번 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 받으신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뭐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계엄 전후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의 건강 문제를 물고 늘어지며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 했지만 조 청장은 자신의 진술 내용을 재확인한 겁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검찰 조서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이 헌재로 자신의 수사 기록을 보내면 안 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윤 대통령이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 반대 집회에서 이렇게 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언급했다는 거냐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아니라 석 변호사 발언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국민변호인단 집회에 주신 대통령 메시지라며 공개한 쪽지입니다. 세대 통합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써달라. 그렇게 하면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서 한 발언을 메모한 내용이라며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이 세대 통합의 이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탄핵 심판 종결을 앞둔 윤 대통령이 직접 직무 복귀의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에 관련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을 옮겨 적은 것이라며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해명했습니다. 석 변호사도 오늘 오전 대통령이 세대 통합을 종종 언급한다며 힘을 모아 윤 대통령을 직무 복귀시키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집회 당시엔 대통령의 발언이라 밝혔지만 논란이 커지자 말을 바꾼 결과가 됐습니다. 탄핵 심판 막바지 여론전에 힘쓰던 대리인단, 대통령 메시지를 두고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들이 넘쳐납니다. 오늘 국회에 나온 특전사 여단장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게 대통령 지시란 걸 당시 거듭 확인했다고 증언했고, 특전사 작전참모도 대통령 지시란 표현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해왔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국회 내란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나온 이상현 제1공수 특전여단장도 상관인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00시 50분에서 01시 사이에 보안폰으로 전화하셨습니다.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셔서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여단장은 대통령 지시가 맞는지 재차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본명부청을 했는데 응 하고 약간 이렇게 주저하시는 목소리를 하면서 전화 끊으셨습니다. 당시 이 여단장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작전참모도 대통령 지시를 분명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 지시라는 그 단어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챙겨온 케이블 타이는 오늘도 등장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이성훈 707 특임단 대테러 작전관은 포방용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 오늘 보셨던 거는 포방용이 맞습니다. 작전을 하면서 이제 테러범 포박을 하는 게 맞고, 국회의원 체포용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관계를 뒷받침해주는 핵심 물증 중 하나가 바로 명 씨가 김 여사를 만나서 받았다는 돈봉투입니다. 저희 JTBC는 이 돈봉투 사진도 입수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 여사의 회사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기에서 발견된 봉투의 사진입니다. 봉투의 앞면 그리고 뒷면에도 코바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명 씨는 2021년 추석경에 김건희 여사를 만나 이 봉투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앞서 2021년 7월에는 평범한 흰 봉투를 받았고 그 뒤인 추석 무렵에는 코바나 컨텐츠 봉투였다는 겁니다. 받은 장소론 둘 다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지목했습니다. 명 씨는 김 여사가 아이에게 과자나 사주라고 했다거나 차비도 못 드렸는데 추석인데 아이 맛있는 거 사주라며 봉투를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금액에 대해선 2021년 7월은 현금 1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추석경에는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겐 큰 돈이고 김 여사에겐 작은 돈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이유를 놓곤 기념으로 촬영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로부터 받은 금일봉이기 때문에 기념으로 가지고 있었다며 봉투를 뜯어 사용하면서 가슴이 아팠다는 겁니다. 명 씨는 이 돈을 자녀의 학원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는 코바나 컨텐츠에 간 이유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선거 캠프가 꾸려지지 않아 김 여사 사무실에서 출마 관련 일을 했는데 본인도 대선 논의를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대선을 준비할 당시 명 씨가 김 여사를 만난 핵심 물증으로 보고 돈봉투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계엄 직전엔 안가로도 부르고 6번이나 전화를 걸어서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했다는 경찰청장인데 이제는 책임을 떠넘기겠다면서 암 투병 중이라는 걸 물고 늘어지며 전반적인 뇌기능 장애, 즉 선망 증세는 없느냐고 깎아내리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입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